어둡고 넓은 우주 안에 작은 빛이 보입니다. 이 빛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까요? 환자 보고가 와가지고 환자 상태에 대한 보고가 어느 날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을 말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수시로 환자 운명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 꾸르릉 화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청천벽력과 같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있고, 정말 이 사람이다 싶으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일단 니큐라고 아주 합니다. 영어로 NICU라서 니큐라고 기억 기획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신생아 중환자 집중 치료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생 후에 30일 내지는 이제 4주 이내의 아기를 신생아로 대개는 이제 대표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연령의 신생아가 아프다, 뭔가 입원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니큐에 들어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는데, 한 가지 특징은 어머니나 부모님하고 같이 병실에, 일반의 병실에 같이 입원해 있는 것과 달리 여기서는 아기만 이제 맡겨놔야 되고, 어머님, 아버님은 면회로 만날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생아들을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24시간을 다 관찰하면서 치료의 반응, 그 다음에 어떤 아기 상태, 이런 것들 다 치료하는 부분이 커서 그렇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 데죠. 무슨 일인지 다들 바빠 보이는데요. 오늘 이곳에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590g으로 세상에 태어난 시온이가 100일 동안 세상의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축하를 받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시온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커준 게 정말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수술을 몇 번이나 견뎌내야 했던 시온이. 엄마는 그동안 수없이 되뇌어온 생각들을 쏟아냅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저희가 정말 아이를 많이 기다렸었거든요.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시온이를 갖게 돼가지고 저희 처음에는 거의 뭐 믿지도 못하고 정말 엄청 좋아했었어요. 시온이를 위해 매일 기도하면서 기다려온 아빠는 시온이를 안고 얼어붙은 듯 몸이 굳어버립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주면 작은 시온이가 부서져 버리는 건 아닌지, 다치는 건 아닌지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시온이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싸웠듯이 엄마 아빠도 아픔을 감추고 희망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시온이는 최근 들어서 가장 이제 도전적으로 치료에 뛰어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제 자신 개인적으로는. 제가 받아서 치료했던 미소가 중에 가장 어린아이에 속하고 또 체중도 어린아이에 속하기 때문에 네, 이제 590g이고 23주 6일이니까 굉장히 작죠. 이 아이를 정말 잘 치료하고 싶다는 이제 어떤 도전도 생기고 또 이 아이와 같이 퇴원을 했을 때 기뻐하고 이제 아이를 맞이할 부모에게 최선의 치료의 결과로 집에 데려다 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특별한 아기죠. 환경 때문에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환경이 좋아졌을 때는 또 그분을 놓칠 수도 있는 거고, 가족이 된다는 거는 만약에 혼자였으면은 저는 좀 못 버텼을 일을 또 이제 둘이 이제 의지를 했기 때문에 시온이 일도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드셔도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오기만 해라, 시온아. 지금은 여기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걸 아니까. 그래서 옆에 없는 거야, 시온아. 오기만 하면은 엄마가 엄청 안아줄게. 좀만 더 버티고 우리 곧 집에서 보자. 항상 사랑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재정적 기반만 마련이 되면은 언제든 나이가 많아지더라도 아이는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소아과에 있으면서 의외로 또 다르게 느껴졌던 게 딩크족이 20대에 많다고 한다면 오히려 30대 후반, 40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녀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도 응급실에서 조금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아기는 막 이제 5개월, 6개월 됐는데 완전 이제 누가 봐도 중년쯤 돼 보이시는 아버님들이 오셔가지고 껴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을 보면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생기면 아이를 갖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도 난임 클리닉을 통해서 아기를 갖는 경우가 많으니까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엄마가 한 명만 데리고 왔는데 사실 제가 쌍둥이 동생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실제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수는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난임시술 출생아 비율은 눈에 띄게 늘고 있었습니다. 이십 대 30대가 아이를 안 갖는다고 해서 출산율이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가끔은 들 때가 있어요. 현재 청년들에게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혹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서야 가족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만사가와 미숙아로 나눌 수 있고 또 하나 거기 플러스로 선천성 기형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사가이면서 그냥 아픈 아이들도 입원하고요. 또 두 번째는 미숙아입니다. 엄마 자궁에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다 잊지 못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일찍 나온 아이들이 미숙아인데 그런 아이들은 채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세상 밖으로 던져진 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받쳐주고 성숙될 때까지 키우는 마치 만사가와 비슷한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집으로 보내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기형이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산전에서 다 알고 그거를 이제 치료 계획을 세워서 출산 전후로 우리가 치료를 합니다. 수술이 되게 메인이 되겠죠. 수술을 하고
뭐 수술 이후에 이제 잘 생활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퇴원시키는 뭐 그런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큰 애는 한 이 정도, 뭐 3kg 이런 큰 애도 있지만 예를 들어 500g 아니면 요만하죠. 요만합니다. 그런 아이들부터 다양한 사이즈의 아기들이 정말 작은 아이지만 그 안에 얘네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신체에 구성하고 있는 장기마다의 그런 의학적 문제들을 다 이제 치료하는 곳이 NICU예요. 처음에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제발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서로 간에 공통된 주제가 있었는데 이제 잘 살기뿐만 아니라 운동 잘 하고 나중에는 뭐 8살 때쯤은 얘는 다 좋은데 수학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민을 저한테 얘기할 때는 저는 그게 너무 기뻐요. 이거 정말 다른 만삭으로 키운 아기랑 똑같은 고민을 같이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미숙아가 아닌 것처럼, 그죠? 저 자체가 원래 미숙아였기도 했었고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그런 미숙아 때문에 남는 합병증이라던가 이런 게 많았었던 저는 조금 오래전부터 저 같은 케이스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사실 제가 뭐 시온이에 비교해서는 그래도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전 좀 살아오는데 좀 많이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해소해주고 싶었고 좀 더 나은 치료를 해주고 싶었고 소아과라는 게 없어지면 사실 사회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결국에는 그 사회를 이루는 기반이 새로운 아이들이 또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소아과가 누군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소아과 전공의끼리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담이 큰 건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뭐 결혼도 하고 뭐 자녀도 갖고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똑같은 것 같기는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워낙 그게 바쁘다 보니까. 소아과 전공의인 희윤 씨도 다른 청년들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근데 그래도 시간이 되면은 저는 뭐 당연히 결혼을 하고 네, 가족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의무는 아닌데 어쨌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게 뭐 자녀가 됐든 동반자가 됐든 누군가 지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워낙 그런 미숙아가 많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미숙아로서 할 말은 생각보다 건강하고 생각보다 잘 크니까 걱정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믿기지 않았던 그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시온이가 퇴원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스크 없이 비닐 장갑이랑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애기 볼 수 있어. 아직 실감은 솔직히 안 나고 집에 갈 때쯤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퇴원이 계속 밀렸어요. 왜냐면 몇 번 이제 집에서 퇴원한대 라고 좋아했다가 안 된대 약간 이거를 몇 번 해가지고 시온이의 퇴원 준비를 하는 엄마 아빠. 시온이랑 집에 가는 순간도 꿈만 같습니다. 엄마 아빠랑 연습 한번 하고 가면 되겠다. 시온이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는지 눈을 떼지 못하네요.
이제 수시로 환자 상태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중간중간에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뭐 옆에서 환자 처방 내고 검사 결과 확인하고 애기 뭐 처치하고. 되게 밤늦은 시간에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 케어하는 모습 자체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NICU 의료진들은 하루빨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엄마 아빠 품에 데려다 주고 싶습니다. 네, 어디 병원이에요? 이 강릉하산에서 우리 병원까지 전화를 만약에 온 거면은 다 해봤는데 자리가 없어 저희 병원에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다행히 이렇게 옆에 계시네요. 오늘 지금 퇴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강릉에서 지금 오면 8시쯤 오겠네. 8시 오면은 오늘 밤에 수술하는. 네, 30주 6일이고. 함께하는 복도는 시간을 다투는 두 선생님들이 의견을 나누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목표는 어쨌든 만삭에 가깝게 꼭 34주가 아니라 지금 잘 보실 텐데 어떻게든 제가 잘 끌어서 일단은 목표는 36주고요. 네. 쌍둥이니까 너무 또 오래 끌면은 조금 대안에서 또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교수님한테 이렇게 바톤 터치하면 교수님 잘 뭐 봐주시고. 수술방이든 본관장이든 바로 제가 들어가니까. 무언가 바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발걸음이 다급해집니다. 산부인과에 응급 환자가 생겼나 봅니다. 저희 교수님은 진짜로 그 산모와 아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요. 엄청 차분하세요. 그래서 긴급 상황이 일어나도 차분히 대처를 하셔서 결국은 깔끔하게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아기를 꼭 한번 품에 안고 소아과로 넘겨주시는 모습, 그리고 수술이 끝났을 때 산모님 손 한번 잡아주시고 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저출산이라는 거는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 나라는 결국은 뿌리가 줄어드는 거고 뿌리가 감소하는 생명은 고사할 수밖에 없어요.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5년부터 꾸준히 줄어 2020년에는 0.84, 2021년에는 0.81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도 보입니다. 일단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는 각자의 생각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부인과 전공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볼 수 있는 산모들의 수가 좀 줄어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20대 후반. 네. 일단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별로 많지 않고 뭐 해도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언젠간 하겠지. 그리고 또 출산은 별개의 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각자 상황이 있는 건데 어떻게 그걸 장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축복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면에는 힘든 점과 즐거운 면이 공존하는데 힘든 거에만 너무 치중을 해서 딩크나 비혼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워가면서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이나 배움은 다른 거에서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또 우리가 아이에게, 자손에게 물려줘야 될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 개인주의가 나 하나 편하고 좋기도 힘드니까 힘든 거를 참는 거를 점점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먼저 선배들이 좋은 점을 많이 보여줘서 심어주는 거 말고 그냥 느껴질 수 있도록. 처음에 잘 몰랐는데 병원 들어오니까 좀 떨리고 기쁘고 좋습니다. 처음에 보자마자 반해서요. 이건 놓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제가 붙잡았죠. 네, 저희 쭉쭉이라고 해서요. 쭉쭉 크고 쭉쭉 나오라고 해서 쭉쭉이로 했습니다. 와이프랑 이제 상의해서 계획 임신했고, 나이 자체도 사실 조금 염려되는 것도 있었고요. 출산하는 산모의 전체 평균 연령은 최근 10년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산모의 연령은 약 1.8세 정도 증가했으며, 산모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35세 이상 산모 비율은 눈에 띄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30, 40대를 보면 10년 전보다 젊고 멋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결혼과 임신을 준비하는 연령대가 높아진 만큼 고령 산모를 위한 지원과 홍보가 더욱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출산 연령 자체가 많이 올라갔어요. 평균이 35세 이상도 많이 늘어났고요. 고령 임신들이 확실히 제가 처음에 산부인과 전공의를 할 때보다는 10년이 넘은 시점인데 확실히 많아졌어요.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산모들을 고위험 임산부라고 하고요. 고위험 임산부들은 국가에서 지금까지 많은 대책이 나왔어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앞으로 내가 태어날 아기가 괜찮을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건강하게 임신을 유지를 해서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을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세요. 질병의 궁극적인 치료는 예방이거든요. 우리 미리 고령모라든지 아니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비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신을 하기 전에, 임신 전에 미리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많지가 않아요. 오는 마음까지도 조금 헤아려서 감정적인 지지도 좀 많이 해드리고 위로도 많이 해드리고 안심도 드리고 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좋은 대책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런 거 믿어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출산을 위한 국가적 지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 첫 만남 이용권, 아이 돌보미 등의 지원은 물론 임신한 임산부와 출산한 산모뿐 아니라 청소년의 임신과 산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뭔가 두 사람이 이제 함께 이어지는, 좀 더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고도 생각을 했고요. 나는 이 사람의 반을 뭔가 같이 나누고 싶은.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자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도 아기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안정감이 들고요. 내 편이라는 사람이 생기고. 저도 마찬가지로 집에 돌아왔을 때 와이프 있으면 안아주고, 근데 또 거기에
제 애기도 같이 또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설레요. 설레고 기쁘죠. 뭐 운동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자전거도 같이 타고 놀이동산에도 같이 가고 뭐 여러 개 많이 하고 싶은 건 많아요. 아기가 커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이에요. 그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의사가 산과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생명들을 지켜서 안전하게 출산을 하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진다면 좀 더 풍성해지고 화목해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한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줄 수 있다면 그걸로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건강하고 첫째는 진짜 건강하게 무럭무럭 무탈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고 나중에도 커서도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우리 자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은 정말 내가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소중함을 한 번씩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랑 나눌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생각 많이 나고 저희 키울 때 저도 말썽 많이 피웠는데 이제 출산이 다가오면서 힘들게들 낳으셨겠구나라는 마음도 들고요. 이제 책임감도 아무래도 생기니까 저희가 자립할 때까지 부모님 참 고생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애기 얼굴 보고 웃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있으면 솔직히 그런 건 조금 걱정은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열심히 노력하면 많이 극복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잘했어? 엄마 아빠는 쪽쪽이를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같이 오거든요. 진료실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되게 닮은 사람이 천생연분으로 가정을 이루고 그 아이가 나왔을 때 또 이 셋이 비슷하게 생긴 아빠야 아빠. 막 눈물도 나고 되게 좀 감격스러웠어요. 기다렸던 보람이 있고 더 많이 기쁘고 좋은 일이 앞으로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같이 이제 3명이 됐으니까 잘 해보자. 사랑해. 사랑해. Turn it around, it's not forever. When climbing up the hill, feels like standing still. It's not the end, keep moving on. 여전히 저는 그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운명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It's just the way things are. It's time to be strong. Keep moving.